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배는 160분 뒤에 완전히 가라앉았고 탄 사람 2,200여 명 가운데 71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기록에는 이상한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처음 내려간 구명보트들은 절반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타기를 거절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그날 밤 갑판에 서 있던 한 사람의 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타이타닉 2등실에 탄 평범한 승객이다. 배가 한번 길게 긁히는 소리를 낸다. 유리잔이 잠깐 흔들리다 멈춘다. 그게 전부다. 갑판으로 나가보니 바닥에 얼음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주워 서로에게 던지며 웃는다. 한 남자는 얼음을 잔에 넣는 신용을 한다. 전등은 하나도 꺼지지 않았다. 배는 기울지 않는다. 바다는 유리처럼 잔잔하다. 배가 아직 화나니 나도 안심한다.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말이 복도를 따라 전해진다. 하지만 아무도 뛰지 않는다. 밖은 숨을 쉬면 목이 아릴 만큼 춥고 사람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 나도 외투를 가지러 내 방으로 몸을 돌린다. 계단을 3칸 내려가다 멈춘다. 발밑이 이상하다. 물잔의 물이 한쪽으로 조금 밀려 있다. 배가 뱃머리 쪽으로 아주 조금 기울어 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발로만 느껴진다. 외투를 두고 계단을 거꾸로 오른다. 뒤에서 누군가 밤바람이 차니 들어가라고 말한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 구명보트가 매달린 가장 높은 갑판에 올라선다. 보트 하나가 이미 배점 밖으로 나와 있다. 보트를 바닥까지 내리는 쇠팔이 삐걱거린다. 65명이 앉을 수 있다는 보트다. 세어보니 20몇 명이 앉아있다. 자리는 절반 넘게 비어있다. 선원이 나를 향해 손짓한다. 타라는 뜻이다. 나는 난간 너머를 내려다본다. 아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물이다. 보트는 그 위에서 작고 흔들린다. 고개를 돌리면 배는 환하고 따뜻하고 단단하다. 옆에 선 남자가 말한다. 가득 채워서 내리면 쇠팔이 못 버티고 보트가 휘어진다고. 저 정도가 안전하다고. 정원이라는 숫자는 잔잔한 날을 가정하고 적어둔 숫자라고. 그는 자기 아내를 태워보내고 자기는 뒤로 물러선다. 나도 한 걸음 물러선다. 다음 보트를 타면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저 어둠으로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위험해 보인다. 쇠팔이 풀리고 보트가 내려간다. 빈 나무 의자가 그대로 내 눈높이를 지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왼쪽 배전에 줄이 생긴다. 여성과 아이만 태운다는 말이 들린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여자가 혼자 보트로 넘어간다. 남자들은 뒤로 밀려난다. 나도 밀려난다. 줄 뒤에서 기다린다. 여자와 아이가 더 오지 않는데도 보트는 자리를 비운 채 내려간다. 그때 반대쪽에서 쇠팔 소리가 들린다. 오른쪽 배전에서는 기다리는 여성과 아이가 없으면 남성도 태우고 있다. 같은 배에서 같은 명령이 양쪽에 다르게 내려와 있다. 나는 갑판을 가로질러 달린다. 사람들 사이를 밀고 지나간다. 도착했을 때 그 보트는 이미 물 위에 있다. 수면에서 노젓는 소리가 올라온다. 훈련은 한 번도 없었다. 어느 배전으로 가라는 안내도 없었다. 살고 죽는 규칙이 내가 서 있던 위치 하나로 갈렸다. 나는 2번째 기회를 규칙을 알아내는데 써버렸다. 계단에서 사람들이 올라온다. 배 아래쪽 깊은 층 가장 싼 객실에서 온 사람들이다. 짐을 든 가족이 복도에서 멈춰 방향을 묻는다.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통로를 가리킨다. 아이는 어른의 외투를 붙잡고 있다. 그들은 이 배의 위쪽에 와 본 적이 없다. 나는 방금 2번 오르내린 계단을 손으로 가리킨다. 저 문을 지나 오른쪽으로 2번이라고 말한다. 가족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또 쇠팔 소리가 난다. 보트 한 척이 또 내려가고 있다. 나는 말을 멈추고 소리 쪽으로 몸을 돌린다. 갑판이 눈에 보일 만큼 뱃머리 쪽으로 숙어 있다. 처음으로 배가 기울었다는 것이 눈으로 보인다. 같은 배에 탔지만 우리는 같은 시간을 쓰고 있지 않았다. 나는 3층만 올라오면 됐고 그들은 이 미로를 통과해야 했다. 누군가 저기 배가 있다고 외친다. 수평선 위에 불빛이 낮게 걸려 있다. 사람들이 난간으로 몰린다. 갑판에서 흰 불꽃이 하늘로 솟는다.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다. 불꽃은 높이 올라가 조용히 흩어진다. 저 배가 봤을 것이다. 곧 올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2번째 불꽃이 오른다. 사람들은 불빛 쪽이 아니라 불빛 쪽을 본다.
나도 난간 앞에 서서 기다린다. 세 번째, 네 번째 불꽃이 오른다. 불빛은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있다. 뒤를 돌아보니 갑판에 남은 보트가 두 척이다. 신호는 분명히 올라갔다. 하지만 저쪽에서 그것을 조난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나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배를 기다리며 세 번째 기회를 썼다. 기울기가 갑자기 빨라진다. 발밑이 미끄럽다. 전등이 붉게 흔들린다. 옆면이 천으로 된 마지막 보조 보트가 갑판 위에서 펴진다. 조금 전까지 자리를 사양하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를 밀친다. 난간을 넘어 보트 위로 몸을 던진다. 선원이 물러서라고 소리친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 나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달린다. 규칙도 묻지 않고 아래도 내려다보지 않는다. 도착했을 때 보트는 이미 물에 닿아 있다. 손을 뻗는다. 닿지 않는다. 물이 갑판 위로 올라온다. 아까 얼음 부스러기가 펴져 있던 바로 그 자리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가장 쉬운 순간은 지금이 아니었다. 배가 환한 동안에만 자리가 남아 있었다. 바다가 잔잔하고 보트의 자리가 절반이나 비어있던 처음, 그때 나는 그 빈자리가 오히려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배에 탄 2,200여 명 중 살아서 구조된 사람은 720명 정도다. 남은 사람들이 어리석었던 것은 아니다. 배는 눈에 보였고 위험은 보이지 않았다. 전등이 켜져 있으니 배가 안전해 보였고 캄캄한 바다 위의 작은 보트가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다. 제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판단을 주고 시간을 가져갔다. 나는 언제 보트에 탔어야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언제 보트에 탔겠는가? 댓글에 나라면 갑판에서 얼음을 봤을 때 바로 탄다처럼 한 문장으로 남겨달라.